자, 여러분들 그 클립에서는 뭐 총선에 저음하여 총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영어로는 우리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것과 자, 우리 이야기를 글로 쓰면 작품이 되죠. 그러면 이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자, 그게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 이러면 인류가 이 문명에서 벗어난 지도 솔직히는 뭐 한 1세기, 1.5세기 정도밖에 안 되죠. 인쇄술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게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보가 대량으로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명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불과 뭐 1세기, 1.5세기 이러면 15, 6세기 이런 때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서양에서는 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종사자들, 사제들, 그 사제들이 어떻게 자,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을 바로 무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식자가 지금은 비하적인 말이지만, 비하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냥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뭐 욕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무식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제들이. 자, 글은 모르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뭔가를 그 내용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청청마다 성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림만 딱 보고 아, 저게 무슨 내용인가 보다, 뭐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보다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청청마다 이 성서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이 자체가 청청마다 했다 했으니까 이 스토리가 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성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말이니까 그 이야기라는 말이 더 씌워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또 뭐 이 설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 운문을 벌스라고 하고 또는 뭐 포엠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자, 이 리듬을 섞어서 운문, 소위 말하는 시입니다. 시를 그 리듬을 섞어서 빠른 템포로 말을 하면 그게가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송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노래가 됐던 건데, 교회에서는 누구를 위한 노래가 많이 불러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찬양하는 찬송가가 많이 불러지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운문에다가 리듬을 붙여서 탄생한 노래인 이 최초의 노래 형태, 그쪽에서는 체계적인 형태의 그 노래는 물론 노동요도 있었고 종교 의식의 원시 고대 시절에도 이 종교 의식의 그런 노래는 있었죠. 물론 이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건 찬송가가 대표적일 겁니다. 자, 그럼 찬송가를 뭐라고 하냐? 쌈이라고도 하고 힘 이러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앤썸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다 찬송가입니다. 자, 나라를 찬송하는 노래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애국가죠. 그래서 우리 내셔널 앤썸 이러면은 이게 바로 애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희극이라는 단어 딱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카모디가 생각나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폼이 뭐냐? 그리스어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풍자하는 말, 그게 바로 희극인데요. 뭔 말이냐? 자,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도시국가였죠. 자, 지역 그 도시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치자가 잘 못하면은 뭔가 욕을 하고 싶은데 비난이나 욕을 하면 막바로 목이 달아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서는 할 수 없으니 옆 도시, 옆 마을로 가는 거죠. 자, 그 그리스어로 꼼이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서 신랄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또는 그 소규모 도시 국가의 그 수장들을 욕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아, 맞아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동조를 해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풍자하는 말, 이게 바로 코미디인 거죠. 자, 여기서 나왔던 게 우리 뭘까요? 요즘 코미디언. 자, 우리 정확히 우리가 지금
개그포로나 이런 데서 말하는 개그맨 이런 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스탠딩 카머디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개그맨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개그가 찾아보시면 구속, 멍해, 속박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원래는 뭐 무슨 이런 풍자하는 글을 쓰는 사람 이 정도가 되죠. 그러면 개그맨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코미디언은 스탠딩 코미디언인데 이 개그맨은 뭐냐? 바로 희극을 쓰는 대표적인 극작가 내지는 희극 배우, 즉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개그맨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 이 상황별로 상황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ituation 아닙니까? 이 situation 즉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희극 이래가지고 요거 줄이면 시트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극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비극이라는 말은 tragedy 이 단어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또 그리스어로 요 트레저 이게 뭐냐? 트라고라고 이게 염소입니다. 자,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고 뭐 안위를 빌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 희생할 수 있는 동물을 바치죠. 그 바쳐진 동물이 보통 염소, 그리스어로 트라고인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재단에 바쳐진 이 동물도 말 못할 동물이지만 혼자 이렇게 바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설피 울죠. 그 구설피 우는 그 염소의 울음 소리, 그게 바로 트레저디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비극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솝 이러면 아시죠? 우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화는 페이블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동화는 페어리 테일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EFA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말하다라는 뜻인데, 자, 이솝은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 변방의 사람인데 여기로 이민을 온 거죠. 이민을 와서 보니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보니 행태를 보니 너무나 우습고 가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또 이분이 정확히 장애자입니다. 즉 등이 굽은 곡사등이 내지는 곡추였죠. 근데 이분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쓴소리를 그렇게 잘 쏟아냈답니다. 거침없이. 이것도 바로 이 우화를 만든 것도 이 그리스의 그 통치자들을 비웃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이 이솝은 정예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미운털이 박혀서 타살당했다고 하죠. 자, 대표적으로 이 우화와 맞닿아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지 오웰의 뭐가 있습니까? 동물농장 아닙니까? 이게 뭐 냉전 시대 이제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 냉전 시대의 이 산물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 자체도 이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체제에 살아가던 사람이 이 동물들을 대비를 시켜서 이 그때 상황의 이 이념의 대립에 대해서 이 동물의 입을 빗대어서 이거 비난한 거지만 결국에는 뭐 이분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결국엔 공산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더 강하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국선이라는 분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검수회의록이라고 동물들이 말들로 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비리라든가 이 모순을 비판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있고 우리 동화 페어리테일 요정 이야기 아닙니까? 요정이 하는 말이니까 뭐 요정이라고 그러면 우리 실퍼 이러면은 바람의 요정이 되고 뭐 닉스 이러면 물의 요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우리 흔히 하는 말 애드립이라는 말 하죠. 이거는 우리가 자 영어의 뿌리는 라틴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로마에서 쓰던 말입니다. 자, 이 라틴어로 이 애드리비텀의 줄임말을 애드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애드리비텀은 적극적으로 이거 재치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말, 그게 바로 애드리비텀 요건데 우리가 줄여서 애드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도 이게 뭐 그게 이게 라틴어고 이 라틴어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이 단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라틴어가 굉장히 생활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전설이면은 뭡니까? 레전드 아닙니까? 자, 요 LEG가 연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리걸이라는 단어, 합법적인 이런 것도 이 우리 기준, 행동과 우리의 이 심리의 이 기준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리걸, 이게 뭐 법 이런 것도 나오죠. 자, 그다음 신화가 뭡니까? 그리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그리스어 중에서 미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미토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미스가 신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라고도 하고 잘못된 믿음, 통념을 또 미스라고 하죠. 자, 미토스가 불명확한 이야기면 이거에 대비되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 그게 뭡니까? 로고스죠. 이 로고스가 요것에서 나오는 게 우리 뭡니까? 뭐 우리 대화 중에 그 모노로그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모노는 혼자라는 뜻이죠. 그래, 로그가 이 로고스에서 나오는 거죠. 말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혼자 하는 말, 독백이죠. 그 다음 다이가 둘을 뜻하거든요. 그럼 다이얼로그 이러면은 둘이서 하는 말, 대화. 우리 책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들어가는 말 이러죠. 그게 뭡니까? 프롤로그 아닙니까?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니까 앞에 들어가면서 이 책이 나오게 해주고 뭐 어떻게 저렇게 도와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저 끝에 맺는 말이 뭡니까? 에필로그지 않습니까? 에피가 꼬리를 뜻하니까. 자, 그 다음 우리 로직이라는 말 많이 하죠? 논리 아닙니까?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 자, 연대기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우리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크로니클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1대 신들의 제왕은 당연히 우라노스고요. 그 다음 2대 신들고 아들 크로노스지 않습니까?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세상을 지배하니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니까 크로니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거. 그래서 크로니클 이러죠. 우리 뭐 만성전염병 이러죠. 크로닉 요까지 이렇게 쓰면 CHRONIC 크로닉을 쓰면 만성이 되는 거죠. 자, 서사지는 뭡니까? 이게 운문의 개념이지만 이 역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에픽이라고 하죠. 자, 요 정도를 또 뭐 정확한 의미를 알고서 뉘앙스의 차이를 알고서 우리 대화 속에서도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